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0.2% 줄며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로 수출 단가가 11%가 넘게 하락했는데 전체 수출 물량은 13% 넘게 늘어나며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어 시중은행이 오늘 신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개시했습니다. 단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자국 경제에 심각한 경제 충격을 줬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어 지준율 추가 인하, 인프라 시설 조기 투자, 중소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롯데제과를 제치고 빙과업계 실질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M&A가 아이스크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양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우리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지만 우리 시장 역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지난주에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1700선 회복을 했고요. 500 지금 70선 선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낙폭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되돌리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단 많이 올라온 테마성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코스피 종목들도 지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오늘도 좀 힘듭니다. 면세업종이나 백화점, 유통 쪽은 오늘도 좀 힘든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여전한 코로나19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744.11입니다. 10.5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62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있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오후 들어서 또 꺾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3,521억 원. 장 초반에 외국인이 살짝 매수에 들어오는 척 하더니 오늘도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4,710억 원 대량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빠지면서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다 하락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하죠. 어제 급등 나왔던 셀트리온이 오늘 급락합니다. 사실 어제 상승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하락이다 할 수 있겠지만 6% 하락은 대형 종목이 쉽게 나오는 하락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LG생건, 삼성물산 빠지는 가운데 현대차만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 SDI, 현대모비스, NC소프트, 포스코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만 반등에 성공하는데 오늘 통신업종들 괜찮고요. 5G 관련 종목들이 잘 달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긴 하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571 정도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장중 579였고요. 고점이 그리고 쭉 빠졌다 다시 올라가다 또 빠집니다. 오늘 등락이 코스닥도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여기도 양매도 나오고요.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크진 않은데 일단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68% 사실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꽤나 키우면서 장 초반에 출발을 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도 장중에 상승폭이 꽤 커졌었는데 윗골이 좀 달았고요. 시젠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입니다. 10만 원 무너졌네요. 펄어비스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드디어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폭이 꽤나 깊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가 크게 상승합니다. 잠시 뒤에 KMW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헬릭스미스 올라가고요. 헬릭스미스는 뭐 FDA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ENM 코미팜 하락하는데 코미팜의 낙폭이 큽니다. 코로나19 관련 오늘 테마성 종목들 낙폭들 꽤나 큰 종목 많이 보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퓨젤, 제넥신,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큰 폭의 상승이 오랜만에 나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오는데 에코프로비엠만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환율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1221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면서 달러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부담이 지속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KMW, 빙그레, CJ시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빙그레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거래가는 62,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종일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혜태저가가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의 100%를 1,400억 원에 빙그레에 매각했습니다. 혜태 아이스크림은 브라보콘, 바밤바 등의 유명 제품을 보유한 업계 빅4 중의 하나로 지난해 매출이 1,8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빙그레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 소식에 오늘 혜태저가 식품도 급등하면서 오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5G 장비 수주 본격화 기대감에 KMW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4.34% 올랐고요. 거래가는 57,4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에 급등하면서 오전 10시쯤에 최고가 59,6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KMW는 올해 2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시장의 5G 설비 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KMW의 장비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의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KMW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라쿠텐을 비롯한 일본 통신사 공급 물량 본격화 등의 호재도 감안한다면 작년 동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식품 관련 기업들이 오늘 줄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CJ시푸드가 현재 28%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3,9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줄고 집에서 밥을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최근 온라인 계약을 검토하면서 집밥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외출이 어려워도 식품 소비는 해야 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에도 음식료 수요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식품기업들이 경기 방어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오늘 CJ시푸드를 비롯해서 서울식품, 사조시푸드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는지 수급부터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동향이 아니고요. 3월달 동향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시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네,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시간은 빠른데 어떤 마의 3월이 좀 지나갔다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이번 달에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3월 달에 이어졌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딱 한마디로 개인과 외국인이 한판 붙었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죠. 특히 개인이 3월 한 달 동안 11조 원대를 넘게 샀고 외국인들이 12조 원대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거의 심판받습니다. 거의 망을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연기금이 한 3조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기타 법인 약간 자사주 매입 중심으로 1조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직 기관의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아직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가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는 게 3월 한 달에 가장 큰 수급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특히 개인의 입지나 영향력이 앞으로 시장에서 커질 수 있다는 변화들은 조금씩 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왜 매도세에서 꺾이지 않느냐, 특히 이 정도 팔았으면 좀 돌아올 시점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은 여러 가지 어떤 좀 주변을 봐야 될 게 많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매매 관련돼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환율이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최근에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한때 103, 104대까지 이어지는 달러와의 강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다시 약세로 반전하면서 100대 이하 쪽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타 통화가 강세로 가야 그래도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수세에 대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화가 자체적인 약세 모멘텀보다는 기타 통화들, 즉 유로화라든가 다른 여타 통화 대비해서 어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약한 모습들이지 여전히 달러화에 대한 자체적인 하락세는 아직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화가 적어도 인덱스 기준으로 한 99대 이하 정도까지 내려가기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물 경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파들, 이 코로나19 사태로 나오는 여파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외국인들이 자국 쪽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빠르게 매수 포지션으로 바뀔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증시 주변 자금 관련된 동향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신용잔고 추이를 봤었을 때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한 10조 이상대에서 지수의 하락과 함께 빠르게 붕괴가 됐죠. 특히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시장의 어떤 하락세 쪽에서도 처음에는 신용이 버티면서 어느 정도 어떤 레버리지를 계속 쓰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한번 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일단 가장 위험한 반대 매매죠. 어쩔 손을 쓸 수도 없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청산돼 버리는 그런 기조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흐름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신용잔고 추이를 바라봤을 때 지금 지난 2016년도와 17년도의 저점대를 좀 깬 수준, 약 한 6조 5천억대 이하에서 빠르게 한 3, 4조가 정리가 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다고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선 다시 시장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무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서는 코스피는 그래도 신용이 늘지가 않는 모습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저점에서 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신용 매매와 관련된 레버리지의 흐름들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히 지금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의 관점들이 테마주와 함께 또 제약 바이오주와 함께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씩 더 유혹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무엇보다 신용 중심의 레버리지를 쓰는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투자자 예탁금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과거에도 한번 잠깐 언급드렸듯이 약 한 2018년도 19년도 흐름 보게 되면 약 한 25조 원대에서 움직이던 예탁 자산이 지금 거의 45조 근접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한 43조 원대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물밀듯이 들어온 어떤 예탁금들의 동향들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중요한 매수 기반의 흐름들이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나 방향 흐름들이 정해지면서 움직임들이 나오진 않는 상황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아직은 대기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장이 추가 하락하거나 계속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매수 여력들이 지금 꾸준히 생기고 있다는 관점들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시장의 부동자금, 특히 지금 시점 쪽에서 부동산은 완전히 정부 규제에 의해서 묶여 있고 거기다가 1억 예금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이자가 6만 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어떤 갈 곳 없는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의 하락세를 이용하자라는 관점들이 지금 뚜렷이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월 달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라고 한 달간 많이 매수한 15종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들 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한 7개 종목들을 15개 중에서 7개니까 거의 절반이죠. 절반 가까운 종목을 바이오주로 매수했다는 관점과 함께 또 게임주도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시장 ETF라든가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눈에 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IT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아직 입질이 강하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IT 쪽에 대한 섹터 그리고 게임주나 중국 소비주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간헐적으로 들어왔는데 특히 어떤 섹터나 어떤 시장에 구분되는 특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좀 덜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종목 위주의 대응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수급 동향들의 특징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진단 키트의 어떤 수혜 기대감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또 셀트리온 중심의 여러 가지 또 합병 이슈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인 시장을 회피하는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선전이 나오고 있다는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주된 흐름들이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중국 소비주도 기관 쪽에서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무엇보다 중국의 시장의 안정, 특히 중국 증시 관련된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좀 더 확인돼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인데 그 중에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KTNG라든가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이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실적이나 저평가 모멘텀들 안고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합니다. 사망자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확진자도 1위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가 직격탄 맞았다고요. 여행, 숙박업 등에 대한 소비가 제로 지금 이뤄지면서 스타트업 지금 파산 예고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여행 쪽이나 숙박, 공유경제 이쪽은 거의 소비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IPO를 통해서 활로를 찾겠다는 부분들이 거의 지금 실적도 위축된 상황 쪽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관점 쪽에서 투자도 철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마저 못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압박이 좀 더 커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원웹이라는 회사, 영국 소재의 스타트업인데 위성 관련된 운영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전체 인력 중에 10%를 해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두 차례에 걸쳐서 3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쪽으로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내걸면서 상당히 어떤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당장 위성을 쏘아 올릴 자금조차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목표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로는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라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 겟어라운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차량 공유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2018년도 8월 달에 소프트뱅크나 도요타 자동차 쪽에서 3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데 한때는 기업 가치가 15억 달러까지 추산이 됐는데 지금 1월 달에 직원 다수를 해고했고요. 현금 부족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매수자나 현금 투입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다면 파산 보호를 고려해야겠다라고 어떤 충격적인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올해 IPO를 기대했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한 380억 달러, 올해 상장하게 되면은 500억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여행과 숙박업이 큰 타격이다 보니까 당장 상장을 지금 거의 철회하는 분위기고요. 3호 형태로 투자가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스타트업 관련된 글로벌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축세다. 그중에서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의 흐름들이 가장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뱅크는 일단 IPO를 시켜서 어떤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관련된 IPO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빠르게 진행되다가 시장에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IPO 일정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어떤 철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IPO 시장의 위축은 적어도 상반기는 계속 힘들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보다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이번 하락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성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시장의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좀 섣부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일단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선반영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시장이 아마도 진짜로 선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의 3월 수출입 지표도 예상보다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설사 좀 안 좋게 나왔어도 그렇게 많은 충격을 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도 이렇게 좀 선방이 지속될지 그거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국내외 동조화되는 그런 정책 효과가 이러한 악영향을 줄이고 있는 건지도 이 정책 효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국의 FRB가 취하는 그 시장하고의 소통은 이번 악재 발생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월 후반부터 이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그때 FRB가 정책을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한 거는 이 뉴욕 연방은행 쪽이었는데 이 두 군데 모두 다 좀 조용하게 진행을 했지만 빠르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채권 시장 개입할 때 홈페이지나 트위터, 블로그, 앱 같은 그런 각자의 이 소통 창구로 좀 투명하게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본다면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장의 안정과 신뢰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마디로 투자자들을 안심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안 좋은 경제 지표까지도 FRB 쪽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FRB 쪽에서 내놓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수치를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공개한 그 자료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1분기 GDP에 대한 그 불안한 전망이 2월에 안 좋았었던 전망보다 3월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설명이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2분기에 전망을 했었던 막대기 그래프가 이 파란색 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3월에 공개 전망을 한 그런 자료 리비전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푸른색 선이 좀 더 위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제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의 성장률이 2월까지만 해도 이제 제로에 근접할 거다. 이렇게 좀 안 좋게 전망을 했는데 3월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채권 시장 개입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고 빠르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래서 우리가 정책을 지금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GDP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개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이나 고용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계속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 신뢰를 만들고 안정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FRB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결국 악재의 영향을 미리 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장에 녹아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기업이 도산한 건 아닌데 그 도산을 막고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각국이 계속 풀고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표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중장기 그때는 미국 물가채하고 하이힐드 이걸 비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중장기 국채하고요, 하이힐드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이쪽 수익률 흐름을 제가 좀 비교를 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붉은 박스권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채권 랠리가 시작했었던 작년 6월 이후의 시세 구간이거든요. 이 푸른색 선을 그 구간에서 보면은 미국 중장기 국채인데 고점을 넘어선 거를 이제 다시 또 다 회복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국채 시장은 지금 전혀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겁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최고치 좀 뚫고 넘어가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붉은색 선이 하이힐드인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선까지만 반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검은색 선이 하이힐드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붉은색인데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2019년 6월 랠리가 시작이 됐었던 그런 붉은 박스권까지 아직도 좀 먼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하단조차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는 그 상단을 벗어나서 지금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0년 말에 시세도 아직 회복을 못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아직 이 기업이나 이머징 마켓 쪽은 갈 길이 아주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에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독일 국채 같은 그 유로본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시세, 그러니까 그 붉은색 박스권의 하단 정도까지 회복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냐면은 미 국채하고 유로본드도 좀 차이가 약간씩 벌어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은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선진 자산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기업하고 이머징 마켓은 일정 부분 회복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의 본격 회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고 또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채하고 유로금리, 그러니까 리보 간의 차이를 구하는 그 테드 스프레드하고요. 또 이머징 채권과의 그 스프레드 구하는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걸 추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두 개의 그 채권식을 비교를 해가지고 크레딧 지표를 계속 우리가 발표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크레딧 지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저렇게 채권 수익률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또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채권 수익률로 비교를 한 것이죠. 결국 미 국채가 급락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다른 쪽 자산이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지표가 좀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미국 국채가 빠르게 좀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딧 지표가 계속 악화된다라기보다는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 쪽에 결국 테드 스프레드나 EMBI 스프레드가 모두 다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4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월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문우신 재무장관도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 파월 의장도 하겠다 그랬고 뭐 우리나라도 적극 개입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좀 이루어질까요? 예, 그래서 이쪽 채권 개입 쪽에 대해서는 3월과 마찬가지로 4월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유동성 공급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RB 대차 대조표를 오늘은 표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급증 추세에 이미 진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 자산이요. 5조 3천억까지 지난주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던 3월 후반부에 미국 채권 발행이 1분기 중 상대적으로 큰 물량이어서 그에 맞춰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달러 공급 물량이요.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무려 달러가 6천억 달러나 공급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분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채권 물량을 비교했을 때 제가 왜 채권 물량 비교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달러가 들어오니까요. FRB가 이쪽을 통해서 공급을 하니까요. 근데 이 미국의 채권 중기물 발행 규모가 6,970억 달러입니다. 무려 2분기엔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보다 280억 달러가 좀 늘어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0억 달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월 중기물만 좀 비교 따로 띄어내어서 오면은 한 3분의 1가량이 되는 거죠. 2,220억 달러. 3월 대비는 전체 공급량이 한 3분의 2 수준인데 절대 규모 면에서 본다면 3월 초보다 좀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본다면 3월 후반보다 개입 강도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도 3월 초반보다 훨씬 강한 강도는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유동성 공급이 가속이 되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부터는 부담이 호재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유동성 QE까지 더불어서 강해지기 때문에 4월은 3월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유로 쪽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좀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이제 4월 첫날이기도 하고요. 첫째 주인데 투자 힌트를 조금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볼만한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반등 때 어떤 업종이 좀 강했고 그리고 그것이 여태까지 나왔었던 진행되었었던 몇 년간의 흐름하고 과연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S&P 500하고요. 우주항공산업하고 IT하고 헬스케어 이쪽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지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업종 차별화 중에서 이쪽이 좀 강했었던 그 업종 대표적인 3개 업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웃기지도 않는 게 이 IT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그런 종목들이죠. 업종이죠. 근데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도 IT나 헬스케어가 업종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주식시장의 흐름도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맨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는 그 검은색 선이 S&P 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IT 그리고 분홍색이 헬스케어 그리고 다만 좀 많이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것이 푸른색 우주항공산업인데 우주항공산업은 최근에 좀 빠르게 또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게 정책 효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군수산업 정책을 좀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이쪽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글로벌 동조화가 가능한 업종으로 봤을 때 IT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향후에도 강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조정폭도 적고 반등할 때 빨랐고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상승폭이 훨씬 컸었던
그 업종들이 주도 업종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내용을 살펴봐도 IT 업종 쪽의 데이터 센터나 서비스 위주의 변화가 계속 주도가 됐었죠. 애플이나 MS나 아마존 간의 그 데이터 센터 경쟁이 계속 붙었었고, 이 스트리밍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경쟁이 그들끼리 만들면서 경쟁력을 키워왔으니까요. 다만 우리 쪽은 IT 서비스 산업 쪽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일부 종목밖에, 일부 기업밖에 없죠. 보통 반도체 위주 하드웨어 쪽이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그걸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나온 그 수출입 실적 쪽에서 반도체가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IT 하드웨어가 좀 갈 수는 있어도 향후에는 IT 서비스 산업 위주의 우리의 상승세가 동반해서 글로벌 업종 동반의 커플링에 좀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 수출입 실적에서는 선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1분기 어닝 시즌을 봐야 되겠죠.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들어서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삼성전자 실적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실적을 확인을 하면 4월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 판단의 기회를, 어느 것이 향후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면서 기회 속에서 투자 기회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4월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의 첫날이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장을 이번 달에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지, 지난달에 워낙에 힘들어가지고 대응하기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는 글로벌 유동성 압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나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서 자금 유출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그쪽 지표가 좀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은 글로벌 유동성 유입에 좀 후순위 쪽에 놓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인 매수세 기다리는 건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종을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 안정된 이유를 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IT 산업의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훼손이 될 것인가, 그것이 업황 개선하고 누가 이길 것인가를 좀 가늠해야 되겠고, 이번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이 재택근무 같은 것이 정착될 가능성이 크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벌써 인텔하고 AMD 쪽에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좀 이게 진화될 가능성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쪽으로 온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IT 서비스 쪽하고 뭐 좀 따라가는 측면에서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괜찮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쪽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지금 금지하면서 대차 잔고 급감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3월 20일 이후부터 대차 잔고가 급감하고 있는데 무려 7,946만 주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비뒀으면 아마 공매도가 이게 나왔을 테죠. 근데 이게 안 나오게 된 거죠. 결국 파생상품 쪽에서는 지수 선물은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 선물 쪽 매도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완벽히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은 이제부터는 주식 선물을 이 공매도하고 대차 잔고가 급감하듯이 주식 선물을 환매수하는 타이밍, 4월에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시장 접근 전략 타이밍을 같이 좀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의 투자 전략들까지,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 이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휴대폰 인증과 온라인 쇼핑몰을 현재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 몇 년간이었죠.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의 동사의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으로 외부 출입이 상당 부분 자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면 자택에서 구매하고 있는 물류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동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마무리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주가가 240일 기준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나 그래도 양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원입니다. 동합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는 역시 기업 가치라고 할 만한 펀더멘털, 재무나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보다는 철저하게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무총리죠. 이낙연 관련 종목입니다. 총선은 2주 정도 남은 상황이고 내일부터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최근 동사는 물론이고 관련 섹터,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서원, 남선알미늄, SDN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유가 여론조사가 역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넘어서 다음 대선까지의 흐름을 기대해도 좋은 구간이라 봅니다. 해당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그래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750원,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브랜드 가치는 세계 5위, 6위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나 재무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시장이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저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거기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대단히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급적이면 현재 가격에 또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은 저는 크게 문제없이 좋은 결과를 3개월, 6개월 뒤에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또한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은 분명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물론 대한민국 증시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 지금부터 조금 참아보는 것도 결코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5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RFHIC 듣고 왔는데 접근해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횡보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중에 13% 정도 올라가면서 44,400원까지 우선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을 겪고 나서 오늘 한번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갈 힘은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이라면 가급적이면 오늘 종가쯤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지난 9월 찍었던 48,6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NHL 한국사이버결제인데 역시 신고가 경신 기대감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동사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할 것도 결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급 또한 대단히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우선 제가 4만 원을 아까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은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2,550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역시 25,000원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청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4월 개인 매수 탑7 지난달이죠 벌써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탑7 정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급락한 기간 동안 개인들이 가장 큰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예상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번 작년 올 초에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 내의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섹터 내에서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4분기 저점론 1분기를 이제 바닥 탈출용으로 좀 보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ETF 물량을 비롯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차라리 지금 같이 어려운 장에서 펀더멘털에 부실한 종목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견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 2월 달 출하량을 봐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섹터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은 단기적인 차익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이라면 삼성전자에 접근해 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 연계돼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의 2배 이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바닥권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ETF 쪽으로도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이제 같은 ETF인데 여기에 종목인데 코덱스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반등을 줬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선물 인버스 상품에도 상당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ETF와 관련된 부분은 상승과 하락 쪽에 모두 개인들이 상당폭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인데요.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직격탄 중에 하나로서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운송 장비 업종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좀 기록했는데요.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공장이 셧다운되는 부분은 역시 이 자동차 공장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으로써 전체적으로 1분기, 2분기까지도 실적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이럴 때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현대차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많이 이제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인데요. 사실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의 모멘텀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우선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의 메리트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크지 않는데 가끔씩 이제 이 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좀 들어왔을 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개인들은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우선주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역시 IT 섹터와 관련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뭐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저점은 기대감, 특히 이제 1분기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메모리 반도체 어느 정도 선전을 했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도 상당한 공을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톱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기 상황을 좀 활용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번 미국장을 보시면은 나스닥 기술 대형주들이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테슬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시장이 밀릴 때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제일 먼저 턴어라운드 했던 종목이 삼성 SD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고 특히 이 2차 전지는 자동차 부분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데 자동차 공장들이 대부분 셧다운되면서 불가분하게 단기적인 피해는 좀 이룰 수밖에 없다. 펀더멘탈이 1, 2분기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2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유럽을 비롯해서 미주 공장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의 특징들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관련 섹터 있습니까? 예, 개인들이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번에 지수가 좀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접근을 좀 상당히 많이 했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IT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적으로 상당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IT 섹터 중에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제1번으로 나오는 종목이 5G 종목 섹터인데요. 중국도 5G 섹터를 경기 부양 1번치고 내걸었고 우리나라도 오늘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5G의 대폭적인 확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TF와 관련된 물량인데 예전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 ETF에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ETF 물량은 외국에서는 파생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접근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계좌에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고 사고 파는 구조도 주식과 똑같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이 큰 폭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수 관련된 ETF들은 방향성이 맞을 때는 상당한 수익이 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개인들은 양방향 인버스 상품과 기존의 상품 모두 다 양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손실이 좀 가중된다라는 측면에서 ETF에 대한 접근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IT 섹터와 ETF에 대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